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올해 가기 전에 꼭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요, 그 올해가 얼마나 남았나 봤더니 한 23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동안 시간 많을 때도 잘 못 만났는데 다른 때보다 더 바쁜 12월. 과연 좀 23일 만에 사람들을 다 챙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혹시나 못 챙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좀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어느 때와도 이 약속이 많은 12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시장 흐름이 네.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월요일부터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계속 관망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많이 지금 다들 얼어 있어가지고요. 네. 누가 선제 공격을 해주면 좋은데 서로 눈치만 보고 빨리 다음 주가 어떻게 결론이 되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빅 이벤트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좀 우리 VVIP님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수원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이 어제도 경기도 수원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도 수원 쪽에서 전화를 주셨네요. 실례지만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입니다. 네, 60대 여성분이요. 지금 이 주식을 투자 시작을 하신 지 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0여 년 넘습니다. 네, 꽤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익은 좀 많이 보셨나요? 뭐 수익 볼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처음 그 시작을 하신 게 지금 투자 규모는 1억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시작 한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신 거세요? 맨 처음에는 뭐 한 4, 5천 정도로 시작했다가 네. 수익이 나면 좀 빼고 또 뭐 손실이 나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게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손절을 해서 기다렸다 다시 사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렇게는 못하고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힘들죠.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종목들을? 주로 갖고 가다가 네. 이게 좀 올라간다 싶으면 뭐 최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 올라간다 싶으면 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때 좀 빼죠. 빼서 네. 좀 물타기를 해서 중간 이상에서 좀 팔고 그래서 그동안 네. 큰 손실은 안 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그렇네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10년 정도 하셨으면 그래도 좀 주식 투자에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식은 한 50%, 펀드는 50%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펀드는 또 하시고 계시고, 주식에만 지금 50% 갖고 계신데, 그럼 1억 원 정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원인 거죠. 이제 전체 금액으로 하면 더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손실을 난 금액, 현재 손실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좀 투자 성향을 보니까 좀 그래도 아는 만큼 좀 매매를 하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그 아는 만큼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거든요. HTS를 통해서 직접 매매를 하시고 또 차트도 보시고 기업 정보도 좀 본인이 잘 알아서 정보를 찾는 편이신가요? 그런 편이죠. 이제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실적도 볼 때도 있고, 그렇게 해도 손해를 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봅니다. 뭐 데일리도 보고 또 뭐 방송도 보고 네. 신문도 보고 뭐 직접 그 주식
그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잘 기관들 못 따라가네요. 펀드에서 수익이 좀 나시는 편이세요? 주식에서 좀 나시는 편이세요? 펀드는 항상 수익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손실 보고 판 적은 없었고, 네. 지금 현재는 중소형 펀드가 좀 마이너스지만 나머지는 다 뭐 제로선에서 플러스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 좀 이제 무거운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손실이 커서 좀 손절이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 하셨지만 이 손절을 하기에는 누구나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만큼 매매를 하셨어도 손실이 꽤 크셔서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리고 초보자나 오래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손절하기가 참 힘든데 차장님께서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저희 10년 넘게 좀 하셨다고 하셨어요. 좀 드리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아는 만큼 매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변에 57년생, 58년생, 이제 한국 나이로 60 이제 다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주식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하고 막 많이 뒤져보시고 이러는데 하시는 말씀은 야 이제 늙어갖고 잠도 안 온다 공부나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가슴에 꿈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주식을 안 하는 순간까지 공부는 계속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아는 만큼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요,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어쩌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실패도 많이 겪었죠. 실패도 많이 겪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전하게 살고자 할 적에 혼자 가서 당해보고 많이 이런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제 고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고요. 이 대중들이 은 고독하고 싶지 않아 해요. 남들이 좋다고 해야지 같이 편승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도 아까 시장님 말씀에 여기저기 뭐 게시판도 뭐 보고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생각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일부러 고독하고자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 회사 사장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60대 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 연륜이라든가 경험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이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약간 고체화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시지 말고 운동 다니시라고 공부는 대신 하고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길이 결국 그분들 위해서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도달이 됐고요. 이제까지의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방식을 완전히 좀 틀어가지고 바꾸는 것도 어쩌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을 우리 차장님과 좀 얘기를 통해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뭐 종목 들으시면 더 기가 막히시겠는데. 네. 세아제가 6만 5천 원에 28%가 있고요. 네. SK텔레콤이 25만 원에 24%가 있고요. 거기서 다 나오네요. 포스코 28만 원에 15% 있고. 맞습니다. 저렇게 다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3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시고, 영원무역이 5만 원에 매수하셔서 13% 비중을 갖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올해 들어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계속 하향세고, 또 SK텔레콤도 현재 손실 중, 포스코는 업황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또 저유가로 타격도 입은 상태예요. SK하이닉스도 계속 좀 손실 보고 계시고, 영업무역도 그러신데, 사장님, 저희 VVIP님 종목들 잘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니고요, 불과 한 2007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여기저기서 뭐 투자 설명회를 한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계시긴 한데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막 성황리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큰 종목들, 증권주도 오르고 건설주도 오르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막 이런 것들이 치고받고 누구나 사고 팔고 이익도 나고 이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고요. 특수하게 독특한 거 몇 개만 딱 올라가고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기 시작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종합은 수년째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 좀 뭐 아모레 같은 경우 이제 독특하게 많이 올라온 케이스가 있고 또 뭐 건설이든 뭐 해운이든 이런 거는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저는 사실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코를 뭐 50여만 원에 사고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줘버려야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증시가 확 이제 좀 별 볼 일이 없고 젊은 분들이 이제 새로 막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많이 진입을 못하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은 대부분 다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 드러내놓고 올라갈 환경이 또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뭐 5년이든 뭐 길게 갖고 가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포스코 이렇게 날마다 고생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눈앞에 당장 한 1년, 2년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네. 예, 그 먼저 세아제강부터 보는데 이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연일 신저가가 나오는데 네. 요즘 좋은 뉴스거리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세아제강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보다 세계적인 수요 둔화가 주 원인일 거예요. 이 회사가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용 강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경제신문에는 유가의 하락으로 조선이든 건설이든 철강이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럼 유가가 언제 어디까지 떨어져서 올라가겠다라고 예측을 쉽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월을 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고 또 객관적인 팩트를 보게 돼도 올해 10월 달까지 미주양 강관 수출량이 전년 대비 한 55% 빠졌어요. 빠졌고 11월 기준으로도 미국 철강사 가동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로 가고 있어요. 얘 주가도 최저치로 가듯이 지금 전체적인 환경은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서는 저는 선택권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선택권을 드리냐면은 결론적으로 제 마음은 당장 이러한 갖고 계신 종목들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은요. 그래서 요거를 당장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고 요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갈 것에 대해서 두 가지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들어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 그림 좀 볼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61선이 어디 갔나? 요 파란색으로 나온 게 61선인데 저런 게 있어요. 61선은 수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수급을 나타내는데 요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한 게 이제 61선이에요. 그런데
물은 성격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분수는 위에서 아래로 올리는데 인공적인 임팩트를 가한 게 분수고 자연 속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 61선을 보게 되면은 수급에 해당되는 게 지금 꾸준하게 계속 아래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평지를 만나야지 지금은 아래로 흘러가고 있지만 최소한 평지는 만나야지 이게 누울 거란 말이에요. 평지를 만나려면은 이게 빠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빠지지 않고 3개월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해야지 이 파란 선도 같이 누워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락 중인데 최소한 횡보가 시작돼서 한 3개월은 지나야지 이 물은 최소한 횡보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래요. 이거 날마다 보고 있으면 속상하고 많이 그럴 건데 주식가라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좀 절망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유가도 올라오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 그거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61선 보면 이 회사가 좋았을 때를 한번 보게 되면은 좋았을 때는 그 위에서 이렇게 계속 항상 머무르고 있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지금 아래쪽에서 요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를 올라올 때마다 한 61선 요 부근까지 올라올 때마다 줄이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러한 이동평균선들이라는 것은 머문 흔적이에요. 그래서 뭐 매물대가 어떻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가격이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뭐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지면은 요 단가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렇게 한번 역방향 탄 종목들은 요렇게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야곰야곰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 오면은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싫다. 나는 손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참겠다 하면은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 거시적인 환경을 체크하면서 가시든가 아니면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다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한 심정은. 그동안 제가 매매했던 스타일이 세아제강이나 뭐 포스코나 뭐 SK텔레콤이나 다 뭐 높은 가격에 사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방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61선에 닿으면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는 한 분명히 그 매물 맞고 내려올 텐데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팔고 해서 28%다 팔고 나면 나중에 손실은 확정되는 건데 네. 이제 정말 좋은 종목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꼭지에서 다른 종목을 살까봐 네. 그런 좀 두려움은 좀 있고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는 있어요. 이 철강은 그나마 그런데 이제 철강보다 더 어려웠던 게 삼성중공업, 이 조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삼성중공업이 4만 원에서 순간적으로 한 4만 5천에서 3만 원까지 왔으면 3만 원 상황에서 보면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만 원에 와 있으니까 3만 5천 원이 되게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황이 확 꺾어져 버리는 이런 쪽은 조금 어렵고 아예 반대로 그러면 내가 보유해가지고 이렇게 속이 상한데 반대로 내가 저거 보유하고는 있지만 저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까라고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10분의 1토막이나거나 막 이런 종목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익이 돌아서는 종목들 아싸리 차라리 그거는 차라리 그런 쪽을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거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를 같이 막 공략을 해나가든가 아니면은 아싸리 거덜이 한번 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어중간한 데는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뭐 세아제강이랑 비슷해요.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길에 보면 고물 줍는 분들이 있잖아요. 리어커 같은 거 가지고. 그런데 고물 값이 종이 값보다 안 된대요. 그래서 고물 줍는 노인분들이 속상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 노인분들이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이 큰 물에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세아저강처럼 시대를 정확하게 좀 거꾸로 타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6만 원대 오니까 어떠한 의견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더 이상 뭐가 나쁠겠느냐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주식이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아니라 되게 좋다라는 그런 걸 품고 있어야지 뭔가 되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라가는 주식은 산이랑 똑같아요. 산에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주식은 빠른 속도로 빠지는 거고, 한번 올라갈 적에는 산에 올라가다 힘들면 쉬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쉬는 게 쉬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그거 분간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매매하다가 좋은 곳도 날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긴 한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앞선 세아제강처럼 같은 케이스고, 올라가는 산과는 사실은 정반대로 흘러온 거죠.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거는 포스코고요. 조금 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위로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대우조선이에요. 10분의 1토막이 더 난 거고, 이런 건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역시나 요거는 뭐 5분의 1토막이 났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종목이 있어요. 저 앞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아는 만큼 한다. 요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라고, 요건 다시 포스코예요. 그게 무서운 말이다라고 생각한 게, 살아온 세월의 경험으로 이제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이런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온 세월 동안에 어쨌든 대표적인 브랜드 업종 1등주를 갖고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또 위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우장대한 게 성장을 하지 않고 경박단소한 것 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BGF 리테일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그냥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한여름 같은 겨울도 오고 한겨울에도 떼약볕이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경험이 도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것도 높은 단가에 사신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남들은 뭐 70만에 산 사람도 있다라고 좀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머문 흔적들마다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포스코는 맨 위에 이 상위선이랑 지금 가격이랑 단가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은 이 포스코가 한참 올라갈 때를 볼게요. 한참 70만 원 올라갈 때를 보면은 꽃이 활짝 핀 다음에 지듯이요. 2007년도 올라갈 때 보면은 요런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급하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여기 70만 원 고점을 때릴 때 보면은 요 이평선들의 간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가 급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또 최근으로 보면은 요 간격이 급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락하면서도 촘촘히 모여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렇게 좀 거덜이 말랑말랑해갖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확 벌어졌을 때는 많이 빠진 거니까, 이런 반등시마다 머문 흔적 거기다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네. 급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아까 세아제강을 60일선에서
일단 매도를 좀 조금씩 줄여보자고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요. 세아제강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포스코도 그런 식으로 60일선에 예, 이게요. 꽃이 활짝 필 때 주식도 꽃이 활짝 피는 게 이제 고점을 친다고 볼 적에 그때 보면은 올라가는 각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장기선은 천천히 올라가다 이게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확 벌어져서 거기에서 대부분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도 세아제강도 불과 10월 달까지만 해도 모든 이동평균들이 모여 있다가 거기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여 있을 적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데 요렇게 급하게 빠진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0만큼 빠졌으면 5든 3이든 그만큼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고기가 딱 그 수급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이닉스도 그래요. 지금 시청자님 대부분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주가 상승을 위한 동력은 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도 뭐 여기저기 의견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라는 어떤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라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을 볼 적에 더 센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디램이 내년도 2분기에 본격 생산한다고 해요. 하이닉스가.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그 주요 경쟁사들도 내년 2분기부터 그 제품 모바일 디램 해당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의 공급 과잉은 결국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싸지만 그것보다 본질이 좋아질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세아제강처럼 물이 이제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게 하이닉스인데 이제 세아제강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이라는 건데 2014년도를 한번 볼게요. 2014년도 초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45,000원 하다가 29,000원까지 퍽 떨어졌으니까 지금의 하이닉스처럼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 방금 보신 게 2014년 초가 여기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머 이거는 되게 높았네 라고 또 보이단 말이에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뭐 당장 뭐 어떻게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많이 빠졌지만은 시대를 새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앞선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그 거래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은 자꾸 이런 소리만 해서 조금 죄송은 해요. 죄송은 한데, 예. 이게 뭐 위로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청자님 같이는 거의 똑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내 거 어때라고 이렇게 문의라도 하셨지만은, 나 그냥 주식 아니요. 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안 하다가 진짜로 과자값도 못 건질 만한 회사들이 어쩌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이 가자값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꾸로 가는지 않나 이거를 많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영업무역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지나면서 제가 당시에 영업무역을 샀었어요. 많이 샀다가 주식이 1년 동안
꿈쩍도 안 해가지고 조금 저도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피곤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금융위기 지나면서 약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강자가 독식을 할 것인데 그 강자가 영업무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빵 한 조각을 이 집 저 집 나눠 먹었었는데 금융위기 지나면서 빵 나눠 먹었던 이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영업무역에 혼자 빵을 먹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빠른 속도로 2008년도 이후로 올라오다가 2012년도 기점으로 실적이 좀 등락폭이 생겼어요. 변동폭이 생겼는데 뭐든지 주식을 할 적에 변동폭이 생길 적에는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게 편안하게 올라가던 종목이 하루에 2%씩 3%씩 편안하게 올라가던 종목이 어느 날은 마이너스 4% 갔다가 플러스 4% 갔다가 결국엔 장중에 플러스 2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등락폭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 실질적인 매매로 들어가면은 자기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등락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적도 2012년도 이후로 조금 등락이 생기기 시작을 됐고 올해 2분기랑 3분기 지나면서 역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아웃도어의 시장도 지금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금 많은데 그쪽 부분도 역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아웃도어 시장이 2008년도에 1조 8천억이었다가 2013년도에 6조 6천억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메이저 업체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울 때 대부분 이쪽에서 한 10에서 20% 축소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목에 많이 차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본 사업은 목에 많이 차오른 부분이 있고 또 리테일 사업 한다고 이제 스캇이라는 회사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해서 막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핵심 본질이 되는 OEM 사업의 실적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하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영광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2012년도부터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올해 2, 3분기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과거의 영광은 그렇지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차트 보면은 7만 원대에서 다중 고점을 주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7만 원대에서 쓰리봉 준 거죠. 다중 고점을 준 건데 요거를 반대로 볼게요. 거꾸로 차트를 지금 거꾸로 본 건데 이런 게 거꾸로 놓고 보면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놓고 소위 말하는 쓰리바닥을 주고 요렇게만 놓고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요걸 영업무역을 다시 정상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거꾸로 봤을 때의 생각과 정상으로 봤을 때의 생각이 반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얘도 세아제강이나 포스코처럼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선 61선 요 정도 선에서 좀 생각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 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텔레콤 봐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냐면요. CDMA니 TDMA니 소리가 나와도 귀찮거나 아니 귀찮아서 그게 뭐요? 라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식해서 외면은 하고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쯤에요. 그때 당시 저 소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SKT가 대한민국 이끌어가겠다라는 확신과 소신을 품은 사람은 여기에서 액분 이전에 500만 원 갈 때 큰 수익을 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손에 이제 전화기 들고 다니지만 20년 전, 25년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때가
SK텔레콤의 청년 시절이었죠. 청년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다 들고 다니고 마찬가지로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별로 성장이 없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경기도 양평인데 외갓집 시골에 가면은 개집 앞에도 시멘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다못해 서울을 제외한 뭐 다른 도시는 시멘트가 하나도 없다라든가 이런 뭔가 무궁무진한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SKT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매출 그리고 훌륭한 이익이 나지만 그게 커지지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배당 많이 줄게. 그리고 뭐 CJ 헬로비전 인수할게. 막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들도요.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통신 기본료 무조건 10만 원이야. 라는 무슨 법적으로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그런 황당한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차트 놓고 봐도 얘도 방금 보신 영업무역이랑 똑같아요. 쓰리봉 주고 거기에서 이제 미끄러진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매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매물이죠. 머문 흔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등시마다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래도 세아지강이나 포스코처럼 경기에 막 연동돼서 비바람 몰아치는 대로 사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수가 탄탄하니까 배당은 잘 주니까 그래 나 배당금 받자 라고 생각하시든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반등시 매도 또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또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VVIP 종목 진단 참여 방법 알려드린 후 저희는 올라온 종목들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